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2년 태아보험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것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입하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태아보험 가입 시기입니다. 태아보험은 보통 12주, 임신 12주 전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2주 때 기형아 검사를 처음 하는데요. 기형아 검사 때 뭔가 피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면 가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가입을 하시고요. 15주 때 2차 기형아 검사, 그리고 2차 기형아 검사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23주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과연 납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태아보험 가입을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30년 납 30세 만기로 해야 되냐? 아니면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30년 납 30세 만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외에 30세 납 30세 만기를 추천한 이유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의료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신의료 기술 그리고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한 보험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트렌드가 계속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30세 이후에 맞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다만 30세 납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 질병이 발생을 했다, 또는 어릴 때 많이 아프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커서도 좀 그런 질환들이 이어질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30세 만기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 좀 힘들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에 보험을 가입을 해 두시면 자녀들이 나중에 30살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하실 경우에 보험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 생각이 틀려서 의료기술 수준이 지금과 거의 비슷하고 암이라든지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험으로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100세 만기, 30세 만기 다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모 특약 중에 제왕절개를 많이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 특약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특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지금 가장 많이 거의 2명에 1명꼴로 3명에 1명꼴로 제왕절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왕절개 수술 특약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산모 특약 이외에 생명보험사의 수술 특약에서도 제왕절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분들 그리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 보험 중에 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실비보험에서 병원비 전체 실손의료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손의료비는 보장이 안 되거나 산모특약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넣게 된다면 보통적으로 입원을 하는 제왕절개, 그러니까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입원하는 일수를 제외하고 그 다음 일수를 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직원이나 공무원, 실손보험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병원비 모두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들 입원 특약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애기도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폐에 구멍이 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하지만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병원비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에
실손 의료비와 입원 특약이 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내가 냈던 병원비의 거의 모든 부분을 보험금으로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에 나오는 수술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질병수술 특약, 상해수술 특약, 그리고 1.5종 질병 상해 수술 특약, 1.7종, 1.8, 1.9종 수술 특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술 특약을 가입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1.5종 수술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5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모두 보장이 되는데 1.7종 특약부터는 비급여 부분이 수술 보험금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보험료 비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보험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브랜딩을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TV로 비교해보자면 저희가 삼성이나 LG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이런 기술들이 좋은 기술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착안해서 더 좋은 기술로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좋은 특약들이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와 준하는 비슷한 특약 아니면 똑같은 특약을 내서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태아보험의 특약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약별 구성이나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 동생이 둘째를 임신해서 태아보험을 비교를 해본 가설계 아닌데요.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롯데와 흥국화재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산모가 좀 아프면 롯데와 흥국화재는 가입 안 된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와 흥국화재는 환급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입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DB, 현대, KB, 메리츠 이렇게 4개의 회사를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천천히 스크롤 내리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약들 중에서 빈칸이 있는 부분은 특약 이름이 달라서 넣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특약 회사별로 빼거나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병과 중요한 수술 특약은 다 넣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험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는 33세 여자의 태아보험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한 300건 가까이 보험금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청구한 보험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토피로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제로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요즘에 회사들별로 아토피에 관련된 특약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넣어 보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원, 장염이나 폐렴, 감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런 부분들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1살이나 2살 되었을 때 어린이집을 가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한번 하시게 되면 4일, 5일 특히나 같은 병명으로 자주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입원비는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약 중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특약, 선천성 질환에 대한 입원의 특약 이런 입원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원 특약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골절이나 화상 같은 경우 제가 3-4번 정도 청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골절 같은 경우는 7살 이상 된 아이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요. 화상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까딱 아기들을 잠시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그럴 경우에 화상을 조금 입더라고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물을 쏟아서 심대성 이도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지급을 한번 해봤고요. 그때 심장에 잡음 소리가 들려서 작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선천성 질환에 대한 진단보험금 100만원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장애 질병 중에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중에 청각장애 진단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중독이라든지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요. 특히나 실손보험에 대해서 청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기 위한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로서 경험과 제 동생의 보험을 준비하면서 가설계를 했던 부분을 공개를 했으니 필요하신 분께는
제가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태아보험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남편분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히 싸우지 마시고 남편분이 극구 반대를 하신다면 굳이 가입을 안 하시는 것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추천을 드리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